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2월 14일 목요일 발렌타인데이인가요? 네, 초콜릿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달달한 목요일이 되겠습니다. 지수도 아주 뜨겁게 장막판에 급하게 들어올리는 모습들 보이면서 뭐가 이렇게 급한지 모르겠네요. 코스피 지수 2225.85%, 1.11% 상승 마감했고요. 코스닥 지수도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 근래 코스닥이 굉장히 세네요. 742.27, 전일 대비 0.32% 상승하면서 동반 상승하는 모습들. 옵션 만기일이었고 여러가지 좀 이벤트가 있었는데 예상외로 지수가 강하게 마감되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실 성투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옵션 만기일이고 발렌타인데이도 있고 네. 하셨는데 초콜릿 드셨습니까? 그렇죠. 네. 역시 인기가 좀 넘치다 보니까. 대단하십니다. 네. 네. 전부 다 남자만 있다 보니까 이 방송실에 네. 우중충하네. 저 나가서 사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시구나. 네. 우리 블룸버그 특파원님이 어떻게 좀 안 보내주셨어요? 그렇구나. 왜 안 사주셨지? 한번 여쭤봐야 되겠네요. 네네. 아직 14일이 지나지 않았으니까, 네, 한번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네. 옵션 만기일인데 예상외로 시장이 강하게 마지막에 반등하는 모습들을 네. 보여주는데 예상 외의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네요. 이게 이제 만기일에서만 볼 수 있는 좀 특징적인 부분이거든요. 네네. 이제 만기일이 이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네. 이게 장 마감을 남겨놓고 갑자기 튄다거나 갑자기 내린다거나 네. 이런 형태의 모습이 나타나는 게 만기일에 나오는 대체적인 모습들이에요. 음. 근데 이번에 보면 이제 동시효과 때 거의 땡겨서 올린 거란 판단이 좀 드네요. 네네. 그래서 이제 3시 한 20분까지는 별 볼일 없었어요. 한 0.4% 올랐었는데 네, 맞습니다. 이게 장 끝나고 나서 그냥 확 땡겨 올린 게 1.1%까지 올라가서 마무리가 네네. 됐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아마도 이런 부분에서 좀 노림수가 있었을 거다 생각되고요. 노림수가 이런 있었다. 이런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좀 장이 안 좋은 상황이라면 주가를 좀 밀어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네. 시장에 대한 부분이 좋게 나오다 보니까 이걸 좀 끌어올린 것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주가 상승 쪽에 어떤 베팅하는 부분들이 이제 움직이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또 기관계 쪽에 어떤 매매 동향이 좀 많이 들어왔는데, 네네. 오늘 그 기관 쪽 투자자들 상황을 좀 살펴보니까, 네. 보험이나 투신이나 연기금 전부 다 매도가 나왔는데, 네. 금융투자에서 3,600억 매수가 들어왔어요. 굉장히 급하게 많이 네네. 들어왔네요. 네. 금융투자 쪽에서 들어왔다는 부분들은 일단은 단기적인 어떤 이슈, 단기적인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들어왔다는 성격이 좀 강한 모습이고요. 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옵션 만기일에 대한 어떤 부분들 때문에 주가를 좀 올려놓은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이 역시 이제 단기적 성향을 좀 띠고 있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 좀 올라가고 난다라면 또 다시 조정이 좀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과정이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 반등은 약간은 좀 장 막판에 밀어올린 부분이라서 아무래도 그 만기를 염두에 둔 그런 단기 상승을 좀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약간 일회성적인 상승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승이 센데 하면서 추가 상승이 나오면 물론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셔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도 너무 흥분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네. 어떻게 보면 2월달 달도 짧고 영업일도 짧은데 굉장히 네. 또 주가가 설 연휴를 갔다 오고 나서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었는데 강하게 들어올리면서 1월달 이어서 2월달도 가는 거 아니야? 라는 모습들을 또 이렇게 상상하게끔 만들어주네요. 근데 2월 달도 갈 수 있죠. 네네, 충분히 갈 수 지금, 있고. 네, 네. 삼성전자가 2.8%나 올라왔단 네, 말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47,500원이 종가가 나왔는데, 네. 뭐, 이런 부분들은 뭐라고 딱히 말할 그런 게 안 되네요, 지금. 네, 네네. 상황 자체가요, 네. 그래서 일단은 약간 3월 달이 이제 선물 옵션 만기일이고 이벤트가 빅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좀 더 네네. 넘기는 모습들도 좀 보여주는 것 같은데 하여튼 장 막판에 끌어올렸다는 것은 일단 일회성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너무 흥분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외 시장도 좀 우호적으로 자꾸 변하고 있고, 지금 이제 전체적인 무역 그런 협상들이 시진핑이 직접적으로 어떤 그 미국의 재무장관들을 직접 챙기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더욱더 이렇게 좀 긍정적인 모습들이 아닌가. 그래서 장이 또 더 뜨거워져서 여러분들이 흥분하실 수도 있는데 좀 차분하게 지켜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종목 진단이 있는 시간이죠. 바로 종목 진단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18년도 이제 4, 4분기에 대한 실적 부분들이 점차 조금씩 나타나고 있고, 2월 말경이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제 실적 발표를 이제 할 텐데요. 이럴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제 관리 종목 지정에 대한 상패 종목에 대한 또 관심이 또 많으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오늘 또 그 근래 이제 거래 정지되었던 한진중공업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네. 한진중공업 같은 경우에 지금 수빅 조선소 때문에 자본 잠식 관련 얘기에서 좀 거래가 정지되어 있는 다음 달까지 다다음 달 4월 달까지 거래 정지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이 한진중공업이 일단은 거래 정지가 됐기 때문에 뭐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그냥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유 관점만 유지하시면 되는 건데 네. 이 부분에서 일단은 어떤 식으로 향후 될 것인가, 이제 한진중공업이 뭐 상폐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관심사일 거라고 생각해요. 네네. 그리고 뉴스에서는 굉장히 자극적인 이야기를 좀 써줘야 되기 때문에 뭐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네네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과연 상장 폐지가 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 좀 살펴보게 되면 되는데, 네. 이게 한진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영도에 조선소가 하나 있고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필리핀 수빅에 조선소가 하나 있죠. 네. 근데 이 필리핀 수빅 조선소를 제외하고 나면은 지금 계속적으로 흑자 유지가 좀 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별 문제가 없었던 부분이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 필리핀 수빅 조선소가 계속적으로 적자가 나오면서 지금 회생 절차에 들어가기 시작했죠. 네네네. 그러면서 이 수빅 조선소의 지분을 99.99%, 그러니까 거의 다 갖고 있는 부분인데, 거의 네, 다 갖고 있네요. 네, 요걸 다 갖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수빅 조선소에 대한 부분들이 부채로 그냥 나오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요 내용이 약 6,300억 정도가 됐어요. 네네네. 근데 지금 한진중공업이 가지고 있는 자본 자체가 5천억대라고 네.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완전 자본 잠식이 되어버리는 그렇죠.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 수빅조선소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리스크적인 부분을 딱 끝나버렸을 때 이야기고요. 실제적으로는 이제 한진중공업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수빅조선소를 매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렇죠, 그렇죠. 네, 지분을 매각하게 됐을 경우에는 최대 1조 원대까지의 어떤 그 대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평가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네. 또 그 다음에 수빅조선소 자체적으로도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금을 확충해가지고 그렇죠, 재무구조를 그렇죠. 좀 안정시킬 수 있거든요. 네네네. 그렇게 된다면 한진중공업이 부담해야 되는 부담감들은 확실히 확 줄어드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네. 근데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좀 보셔야 되기 때문에 수빅조선소에 대한 내용이 굉장한 악재냐 아니냐 이 부분은 실제로 지금은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은 일단 어떻게든지 간에 일단 그 해소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있고, 네네. 또 국내 이제 은행이라든지 채권단 쪽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필리핀 수빅 조선소에 대한 내용이 해결만 네. 잘 된다라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도와주겠다. 아, 이 부분은 네네네.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나온 부분이고, 네. 이 수빅 조선소 같은 경우도 필리핀이 지금 국영 조선소로 편입을 하려고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뭐 공을 많이 네. 들였던 조선소라고 네, 네. 하더라고요, 필리핀에서. 필리핀 네. 대통령이 직접 와서 건조할 때 이제 그런 그 착공할 때 직접 오기도 했었고, 네네네. 또 중요한 게 여기가 군사적 요충지거든요. 아,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외국 기업들에게 팔아먹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 됐어요. 아, 이게 어떻게든 좀 끌어안는 네, 네. 쪽으로 이제 생각을 좀 그렇죠. 가닥을 잡아야 되는 거네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수빅조선소에 대한 부분들은 리스크로 작용이 되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연결고리를 끊어내게 된다면 한진중공업한테는 굉장히 좀 호재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아, 이제 악재를 딛고, 네, 그렇죠. 전환. 부채를 완전히 네. 떨어낼 수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네, 그렇게 되면서 여기서 나오는 유동성 자금들을 통해서 오히려 재무 구조가 더 안정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내용만 조금 잘만 된다라면 이 그 자본 잠식만 좀 해소가 될 수만 있다라면 이번 상황만 넘어가게 된다면 오히려 한진중공업에게는 기회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네네. 아마도 이제 상장 폐지에 대한 움직임보다는 그냥 이걸 고리를 끊어내는 쪽으로 이렇게 진행되지 않겠는가. 저는 좀 이렇게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네, 맞습니다. 이게 뭐, 워낙 또 주가의 방향을 보더라도 굉장히 좀 오랜 기간 고생을 받았던 종목인데, 근래 이제 예상치 않게 이제 수빅 쪽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그 이제 연결고리만 어떻게 해서 잘 정리를 하든지 완전 끊어내든지, 혹은 그렇죠. 이제 떼내게 된다면은 완전 이제 미남으로 바뀔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촉박한 면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만은, 그렇죠. 네. 그 문제만 잘 해결되면 전화위복 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뭐 재무제표를 보더라도 뭐 흑자를 네네. 조금씩 내고 있고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모습인데, 네네. 또 원칙하게 또 악재를 맞은 상황이네요. 수빅조선소 문제만 빠져나가면은 지금 한중중공업 자체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은 뭐 조금 뭐 답답한 마음이 있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조금은 더
여유 있게 시장을 좀 그 종목들을 좀 바라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네네. 다만 이게 이제 뭐 신용을 썼다든지 뭐 굉장히 네. 또 많은 비중을 들어가 계시면 좀 마음이 힘드시겠습니다만은 조급해지죠. 네. 네, 비중을 어느 정도 적당히 나누셨던 분이라면은 좀 여유를 갖고 지켜보셔도 되겠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자, 오늘 한진중공업 봤고요. 차바이오텍이 장중에 굉장히 또 다음 종목인데 뭐 하락하면서 뭐 여러 가지 또 이슈가 얘기가 나오면서 뭐 또 상폐될 거다 뭐 이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이게 사바이오텍이 네. 근데 상장 폐지가 돼야 될 이유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재무제표상으로는 그렇게 문제 있지는 네, 않은데요. 네. 네. 이거 왜 이게 그런가요? 상장 폐지가 되려면 5년 연속 이제 그 영업이익이 적자가 적자가 난다든지 나고요. 네. 또는 이제 50% 이상 자본 잠식이 2년 연속 된다든지 네네네. 또는 완전 자본 잠식이 된다든지 네네. 뭐 영업 매출액이 뭐 30억 미만으로 떨어진다든지 뭐 이런 네. 여러 가지 조건들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없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은 지금 관리 종목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네. 글쎄요, 뭐 지금 현재 시점에서 뭐 매출이라든지 영업 손익이 크게 변동성이 있었던 부분도 아니었고요. 네. 또 그다음에 감사 보고서 제출했을 때 이 부분이 제대로 뭐 이제 감사 의견 거절이라든지 이런 게 네. 나올 만한 어떤 거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음. 아무래도 이런 것들은 좀 풍문 또는 네. 이제 가짜 뉴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가가 좀 크게 변동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요. 장중 다만 20%까지 밀려버렸네요. 네, 네, 밀렸다 네. 다시 올라왔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그동안 이제 바이오 쪽에서 안 좋은 부분들 또 그동안 이제 차바이오텍이 먼저 이제 이런 악재를 먼저 맞은 상황이었잖아요. 네네네, 사실은 맞습니다. R&D 비용에 대한 비용 처리가 안 좋다 해가지고 음. 관리 종목 들어가고 하한가도 맞고 막 이런 상황이 있었던 부분이라서 네. 아마도 이런 이야기들이 더 크게 작용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음. 지금 이제 그런 어떤 변수를 정도로만 좀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네. 지금 당장 종목에 대한 어떤 부담감을 생각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아, 지금 이제 잠깐 봤는데요. 지금 네. 차바이오텍 이렇게 잠시 이렇게 떨어졌던 풍문이라고 얘기하셨는데 풍문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아, 그래요? 네. 실적을 고의로 미공시했다. 라는 네. 얘기가 나오면서 이 풍문이 돌면서 장중에 안 그래도 관리 지금 달고 있어서 억울한데 그래서 네, 이제 그렇죠. 장중에 쭉 밀렸다가 다시 회복하는 모습들 보이고 뭐 이렇게 회사 차원에서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모습을 보이면서 다시 이제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는데 뭐 아직 재무제표상으로 봤을 때는 굳이 뭐 상장 폐지까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닝 쇼크가 났는데 두산건설 한번 봐주시죠. 네네. 네. 두산건설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뭐,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그렇게 별로, 뭐, 문제성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아니다라고 네네. 생각이 되거든요. 네네. 근데 이 기업 자체도 지금 현재로서는 뭐, 상장 폐지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가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뭐, 아직 뭐 자본 잠식이 됐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고, 네. 또 뭐 영업 적자가 나온다든지 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괜찮아 보이고요. 네네. 다만 이제 이 종목은 증자 소식이 좀 있네요. 네. 그러니까 4천억대에 달하는 증자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음. 유상 증자를 하게 된다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무조건 악재가 됩니다. 그렇죠. 네. 이게 뭐 삼자 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냥 주주들을 대상으로 한 악재가 유상 증자가 되기 때문에 굉장한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또 4천억이라면 대단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네. 네, 이 정도의 대규모 유상 증자라면은 주가가 하락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내용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뭐 유상 증자에 대한 공시가 실제로 나왔다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은 네. 뭐 가능성이 있다. 그다음에 또 실적도 최근에 계속 나쁘다. 네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뭐 주가 자체는 조금 현재 부담을 좀 겪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네네. 다만 이제 저점권이 지금 1,300원대 요 정도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내린다 하더라도 아직은 여유가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점을 훼손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변동을 보인다라면 오히려 이런 것들도 저점을 다지는 그런 어떤 변동성의 내용들로 우리가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지금은 좀 지켜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네네. 뭐 고점이 지금 2,000원대 근접하는 자리인데 여기에서 지금 일단 매도를 안 했다고 해서 뭐 지금 이만큼 떨어졌잖아요. 근데 지금 매도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아니죠. 이미 네네.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시점은 저점 지지를 통한 반등을 기다리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유 관점 유지하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네. 네,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급락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 도망가지 마시고요. 전체적인 기업 현황이 전체적으로 뭐 아주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렇게 네네. 걱정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저점권이 1,300원대 형성이 되어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때
만약에 비중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비중을 좀 줄이시거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은 홀딩 전략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건설, 뭐 현진중공업, 차바이오텍 계속해서 좀 이렇게 우울하거나 실적이 안 좋아서 좀 걱정이 되는 종목들을 많이 봤는데요. 이제 조금 실적이 이제 발표가 되고 있는데 실적 좀 괜찮은 종목들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네. 오리온이라는 회사가 네. 실적이 굉장히 또 잘 나왔더라고요. 2018년 오. 4사분기 때 오늘 주가가 이제 4.04% 이제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시는가요? 이 정도 있는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이렇게 쉽지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네네. 역시 실적이 좋다. 네. 이런 부분 괜찮죠. 그리고 꼬북칩이라고 혹시 아세요? 꼬북칩이요. 꼬북칩. 네. 그건 꼬북칩이라고 뭔가요? 그 과자를 4겹으로 해서 만든 과자가 있어요. 근데 한 겹도 아니고 4겹으로. 네, 4겹으로 만든 과자인데 이 아이들하고 그다음에 여성분들이 이걸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히트 상품 하나 나오나요? 네, 정말 히트 상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음. 꼬북집이 정말 히트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래서 뭐 이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오리온이 지금 국내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치를 찍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네네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만든 과자가 실제적으로 이제 많은 어떤 부분을 좀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오리온에서 만드는 과자들 좀 살펴보니까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과자가 굉장히 많네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얘네가 좀 실적이 좋아지면 하겠구나. 요즘에 많이 사먹더라고요. 네. 히트 친 상품이 많군요. 네. 네, 그런데 오감자도 있고요. 네네. 카칩, 네, 꼬북칩, 뭐 이런 것도 많이 있네요. 음. 그러니까 딱 보니까 실적이 좀 올라올만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글쎄요. 근데 이제 이런 식품주나 이런 과자 관련한 이런 종목군들은요, 일단은 사실은 불경기가 별로 없긴 합니다만은, 네네네. 그래도 경기가 조금 안 좋을 때 주가가 좀 상승하는 경향들이 좀 있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그 시장이 조금 안 좋았었던 부분도 좀 있었잖아요. 작년 내내 별로 안 좋았었죠. 근데 약간 경기 그런 방어제죽이 부분, 네. 이제 역할을 하기도 하니까요. 그렇죠, 네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선방을 좀 했었던 부분이고, 여기에다 이제 실적까지 좋게 나오면서 네. 주가가 조금 이제 좋아지는 모습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이런 종목들은 뭐 크게 변화는 없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가지고 가시면서 오랫동안 끌고 가시면은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보유하시면서 좀 오랫동안 끌고 가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뭐 큰 종목들 같은 경우 식품주 오리온 이외에도 뭐 꾸준히 배당도 주고 있고 주가 상승률 좀 더디긴 합니다만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쭉 갖고 가시라는 말씀. 자, 보유 관점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또 급등주 하나 나왔네요. SCD라는 종목이 오, 네. 상한가 같습니다. 네. SCD. 이건 이거는 네. 네. 오늘 상한가 마감했네요. 특별하게 재료가 없는 종목인데, 네네네. 냉장고 모터나 뭐 이쪽 만드는 네, 그런 네. 기업 같은데요. 네. 이게 뭐 예전에 그 지금 보니까 10월 말에 이제 주가가 조정을 좀 받은 상태에서 네네. 좀 세게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맞아요. 뭐 1월 달에 이제 상한가 한번 나오고 이번에 또 다시 두 번째 상한가인데 이게 기술적 분석상에서 급등주 차트 형태의 모습이긴 합니다. 네네. 그래서 뭐 이런 쪽으로 들어오긴 했는데 왜 올랐냐 보니까 아주 예전에 나온 뉴스 중에 이제 수소차 관련한 종목이다. 이런 게 좀 이것도 있네요. 뒤늦은 수소인가요? 네. 네네네. 이게 뭐, 근데 전혀 관계가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관련이 없다라고 일단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네네. 뭐, 주가가 왜 이렇게 올라왔느냐라는 어떤 공시, 그 조회 공시 요구에도 지금 뭐, 주가 급등과 관련해서 뭐 특별한 사실이 없다. 관련 이런 사유가 얘기가 지금 없다? 네네. 네, 그렇죠.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근데 네. 뭐, 내용은 일단 그렇습니다. 수소차와 관련한 그런 어떤 발전, 그런 쪽에서의 어떤 사업을 좀 영위한다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주가를 좀 올린 부분인 것 같고요. 네네. 근데 지금 이런 부분들은요, 일단 오늘 거래량도 많이 터지고 주가가 강하게 올라와서 상한가 마감했기 때문에 네. 아마도 뭔가 다른 뉴스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 수는 있게 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유 관점 조금 더 유지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네. 대신에 한 번 더 올라가게 되면 2,200원이나 이쯤 되면 이제 저항대를 또 만나게 되거든요. 네. 매물이 많이 있는 자리가 나오죠. 네네. 네, 그 자리를 만나게 되면 이제 그 상승세가 이제 조금 꺾이는 모습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이제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일단 조금 네 관심을 뭐 일단 가지신 분들은 홀딩 유지하셔야 되겠지만 네네. 신규 접근은 네 좀 피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네요. 네. 네, 신규 조건은 좀 조심을 하죠. 벌써 이제 상한가 2번 정도 나왔던 모습이고, 한 번만 더 네네네. 상승을 하더라도 강한 저항대에 이제 접어들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는 말씀. 뭐 다행히 또 뭐 특별한 이슈는 없는 종목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상한가 갔기 때문에 좀 더 보유하시라는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네. 자, 우리 팟빵에 또 종목을 의뢰해 주신 분이 계시는데요. 이제 편안하시길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인데요. 네, 유한양행을 의뢰를 해주셨네요. 오, 네.
그것도 좀 점잖은 종목 아닌가요? 굉장히. 예, 그렇죠. 우리 제약바이오 중에서. 이분이 네. 지금 문의하시는 게 제 생각에 저평가된 제약주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아, 네. 네, 맞는 얘기예요. 맞는 네. 얘기고요. 지금 유한양행은 그 콘택 600이죠. 네네. 네, 이제 그 간판급, 메이저급의 어떤 그런 그 제품들이 있고, 또 사실 이런 그 기업들 같은 경우, 그 오래된 기업들 있죠. 광동제약이라든지 유한양행, 네네네. 어떤 뭐 녹십자 이런 기업들은 실제로 지금 나오는 바이오 제약주들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임상시험을 다 거치고 제품화돼가지고 실질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제약들이 있다는 얘기죠. 네네. 상품들을 통해서 실적이 잡히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의 어떤 재무 구조가 그런 최근에 있었던 어떤 제약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어떤 회계 이런 부분들에서 영향을 받을 일이 전혀 없습니다. 네네. 그리고 R&D에 대한 부분들도 이미 다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걱정이 될 만한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계속 홀딩하시는 게 맞는 전략이죠. 지금 일단 유지 패턴들이 잘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네. 추세도 지금 잘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일단 보유 관점 유지하시는 게 맞는 전략 같습니다. 네, 요 종목 같은 경우 얼마 전에 기술 수출 관련해서 또 네네. 급등했던 종목이고, 뭐 어떻게 다른 말이 필요 없는 종목이죠. 뭐 유보율이라든지 업력이라든지 시장에서 검증받았고, 추세 보시면 아주 그냥 환상적이죠. 쭉 이렇게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종목들이고, 예, 계속해서 보유하는, 좀 지루하긴 합니다만 지루한 가치주들이 또 이렇게 한번 또 상승할 때는 무섭게도 상승하는 때니까요. 네네. 계속해서 보유하시라는 말씀. 그리고 이제 주식 3개월 차라고 하시네요. 초보이신데, 예, 즐겼다 보니 신뢰도 생기고, 이제 애청자가 되어서 용기 내어서 네네. 이제 손 내밀어 보신다고 하시는데, 예, 저희들이 덥석, 예,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애청 많이 해주시고요. 네. 예, 궁금한 것 있으면은, 예, 자주 또 질문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이제 편안하시길님까지의 종목 진단 알아봤습니다. 시장이 좀 강하게 상승하는 오션 만기일에도 강하게 상승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언급을 드렸고요. 좀 이렇게 좀 힘들어 하실 수 있는 종목들, 정지됐거나 어떤 상장 폐지에 우려가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또 한번 또 살펴봤고요. 반대로 실적이 좋은 종목들까지 오늘 살펴보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좋은 말씀, 마무리는 어떻게 할까요? 네, 좋은 말씀을 네, 제가 해볼까요? 할까요? 네. 아니요, 뭐 제가 여기 네. 삼원금천 비록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네. 요즘 이제 테마주를 너무 많이 또 접근을 하시고, 요즘 뭐 말이 많죠. 짐 로저스도 많고요. 수소 테마도 있었고요. 또 정치 테마도 있었잖아요. 너무 네네. 급등하는 모습들이 많이 이제 따라가시는데, 자, 기대 수익률이 높아지면은 매도할 때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면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상승의 이치라고 말할 때 매도의 씨를 뿌려라. 네, 요걸로 하면 그러면 그렇지 않을까 싶네요. 어떻게 할까요? 제가 매도의 씨를 뿌려라를 할까요? 네, 그렇게 하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삼원금천 비록에 나오는 한 구절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상승의 이치라고 생각할 때, 매도의 씨를 뿌려라!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